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오늘 가디건을 안 입었어요.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자연의 경고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놀면 안 된다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 제가 논다는 뜻이 아니라 뭐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 아직도 경기 탓을 하고 지금 정치 탓을 하고 영업이 안 되는 이유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영업이 안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영업을 안 하는 게 가장 커요. 불경기면 불경기대로 가격이 떨어진 하락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이 급한 사람들은 급하게 팔 수 있고, 또 6.25 전쟁 때도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데,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면 그 구매력을 갖춘 사람과 급해서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얼마든지 매칭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궁박한 사정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돈이 있는 사람이 급한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한다,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급한 만큼 사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매칭을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부동산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건 영업하는 사람이 그 급한 고객의 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해야 되는 가격, 그리고 살 사람이 사겠다는 의지와 얼마에 사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 우스갯소리로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 정도로 디테일하게 고객의 사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만났는데 그런 디테일한 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자주 만나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되고, 저희가 부동산 영업하는데 파밍이라는 단어, 농사 짓는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날 때까지 잘 관리하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면은 추수를 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 논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를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 관리하듯이 영업을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제가 28년 동안 신입 직원들을 가르쳤던 코칭의 내용들 중에 창업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이건 꼭 하고 넘어가자, 그 내용을 제가 담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왜 망설이는가, 제 새로 나온 책에 대해서 책을 읽어드렸는데, 그냥 그 책은 자기계발서기 때문에 읽어드려서 동기부여를 드리면 되지만, 이 책은 OJT를 위한 실무서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영업을 하시거나 부동산 영업 안 하시더라도 뭐 차를 팔거나 보험을 팔거나 다 응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 어떤 영업을 하든 간에 그 지역 기반으로 해야 되는 그 영업은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2장이 아니라 1주 2주라고 표현을 해서 8주짜리 OJT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신입 직원들한테도 이걸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게 저희 회사 교육장인데 아직 6시 50분밖에 안 됐지만, 여기 시계 보이시죠? 7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 교육을 세팅을 하고 그 신입 직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제가 해야 될 밀린 제 일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날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지역을 정하라고 하면 내가 왜 꼭 신사동을 해야 되냐, 역삼역을 해야 되냐, 개포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작지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영원히 개포동, 영원히 역삼동에서만 일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한 지역을 파밍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농장지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거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한마지기 농사를 짓다가 점점 농사가 익숙해지면 열마지기, 백마지기, 사람을 써가면서까지 분홍이 될 수 있잖아요. 경작지를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농사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땅만 많이 넓게 농사를 짓는다? 농사가 될까요?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작은 곳에서 수익을 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무조건 선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만난 공인중개사 중에서 입사한 지 일한 지 2달 차가 됐다는 타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만나 뵀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살고 있는 곳이 마곡이라서 마곡 쪽에서 영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꼭꼭 집어가지고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긴 했었는데, 입사한 지 부동산을 시작한 지 2달이 됐는데 마곡을 선정을 했다고 하면 마곡 지역에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어떤 건물 이름 딱 대면 그 건물 어디에 있는 건데 지금 공실이 얼마나 나와 있고 가격이 얼마에 지금 임대가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매매가 나와 있는데 매매가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만들어 드릴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책의 OJT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정하시고요. 그 정한 지역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매핑, 머릿속에 매핑, 말 그대로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 제 책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저는 제일 처음 입사하신 분들한테 지리를 익히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리를 익히고 오라는 거는 그냥 동네 잘 돌아다니다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로변에 스타벅스 건물에서 들어갔더니 옆에 건물에 커피빈이 있고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이 있는 건물은 노후화가 얼마나 돼 보이고 어떤 임차인이 3층을 쓰고 있는지 2층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점 파악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고, 뭐 첫날은 정말 말 그대로 지리 익히기만 하셔도 돼요. 아,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구나, 이 편의점 있는 건물에서 계속 직진하면 신축 건물이 10층짜리가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해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얼마 벌어야 될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내일 얼마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지리 익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아까 마곡 얘기를 했으니까 마곡에서 이어서 가서 생각해 보면, 마곡은 여의도 IFC처럼 면적으로만 따진다면 IFC에 단지 2개가 들어설 정도의 거의 30만 평에 육박하는 신규 공급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건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기존의 마곡역과 화곡역, 발산역 이런 쪽에 있었던 마곡과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단독 건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는 대로변에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을 했다가 비어 있거나 사옥을 썼었는데 비어 있었던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건물의 공실 내용, 소유자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걸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밍이 돼야 그게 지리 익히기가 되는 거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산책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리를 익히시고, 그 지리를 익힐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여기 지금 까맣게 나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요즘 종이 지도를 안 팔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셔도 되고 카카오 지도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 지도에 보시면 지번이 나오게 여러 장 그 비율이 같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 출력한 지도를 실제 종이 지도라고 생각하면서 지도를 연결해가지고 도로와 도로가 만나게, 건물과 건물이 만나게 연결하셔서 실제 지도를 만드시고, 그 지도와 로드뷰를 비교하면서 사무실 안에서 이 건물 옆에 어떤 건물이 있구나 이런 걸 보시면서 건물의 특징,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들을 1차적으로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 놓은 지도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내가 컴퓨터상으로 봤던 것들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컴퓨터로 볼 수 없는 걸 봐야 되잖아요. 해당 건물에 직접 들어가 본다든지, 건물의 특징을 파악한다든지,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본다든지, 지하 주차장을 가본다든지, 이래서 실제로 그 건물을 파악하고 어떤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몇 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지, 몇 층에 어떤 임차인이 있는지, 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검색해보고 그 회사의 특징, 이 건물에 적합한지, 이 건물에서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지리 익히기로 점점 그 동네에서 모르는 게 없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실질적인 지리 익히기 매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핑이 1차적으로 매핑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스태킹을 할 수 있고, 그 스태킹이 잘 돼야
건물 소유자라든지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이 다 파악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속을 누구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영업의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되려면 기본적인 매핑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머릿속에 그냥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녀가지고 세월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 마곡이 제 파밍지가 아닌데 저도 마곡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저만큼 설명을 못한다? 그럼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파밍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서 정말 그 건물주의 따님이 어디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쟁자를 이겨내려면 급속 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노력으로 전 가능하다고 믿고 그 노력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책을 한번 주문해서 읽어보시고요.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정에 따라 가지고 이 책에 있는 대로 1주차를 보내고 2주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